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이 박범계가 단연 맹활약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박범계. 맹활약을 평소에 잘하는 그의 본색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신문 뉴델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범계가 등판했다. 추범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말 뜻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추범계. 저도 이걸 보고 막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이름만 보자 그냥 짜증이 났습니다. 추범계 등판, 이 기사를 보자마자 짜증이 났습니다. 추범계 등판,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윤석열 또 패싱하나. 검찰 지지난 일요일 날 기습했던 그 검사장 인사에 이어서 또 중간 간부 인사도 윤석열 또 패싱하나 하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추범계 등판. 네. 과연 이 언론계에서 말하는 그런 추범계가 과연 그 진상이 무엇일까요? 이 박범계 법무장관 본색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언론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 박 장관은 윤석열 총장하고 화해 국면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만나겠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쳤지만 그거는 쇼였습니다. 추미애 시즌2라는 오명을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제 또 추미애 시즌2라는 오명을 떨치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왜? 그의 탐욕 때문이겠죠. 어떤 탐욕일까요? 권력을 향한 탐욕이겠죠. 네. 지난 7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갖다가 앞두고 윤 총장 의견을 들었을 뿐 반영하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속았습니다. 과거에 형령하던 사람한테 속은 거죠. 그리고 설마 사나이 만남이니까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패싱당했다는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자, 이 박범계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무서워도 나중에 이 권력에서 떠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시죠? 초라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권력에서 무소불위한 것을 보여준 사람들은 100% 그 다음 모습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왜? 권력의 끈이 떨어졌으니까 그 얼굴 모습부터가 초라하고 어깨가 축 처진 그런 모습일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아마 박범계가 독단적으로 행할 것이라는 그런 의심이 아주 팽배합니다.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 주 초반께로 연기 지금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마 아니고 다음 주로 연기한 것 같습니다. 이 법무부하고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획조정부는 여전히 검찰 중간간부 인상 관련 논의를 형식적으로는 계속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법무부는 글쎄요. 법무부 생각은 어땠을까요? 박범계 생각은 어떨까요? 이미 딱 정해놓고 쇼를 하는 그런 형상입니까?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하는 형상일까요? 믿음이 안 간다고요? 네, 저도 믿음이 안 갑니다. 네. 실제로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 인사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 관련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는데 안 합니다. 인사 규모가 가장 큰 평검사 인사는 이미 추미애 전임 장관 시절 단행했고
중간간부 인사도 소폭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할 것 없다 하고 이렇게 법무부는 밝히지만은 지금 내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간부 인사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지난 고위간부 인사의 그 후폭풍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추범계, 일명 추범계죠. 이 언론에서는 제목을 추범계 등판이라고 했는데 이 박 장관을 빗대어 아마 추범계라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 박 장관은 지난 고위간부 인사 당시에 윤 총장과 최소한 2번 이상 만나 인사 관련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갖은 쇼를 다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윤 총장과 2차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주검장 교체를 해달라,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교체를 해달라, 한동훈 검사장 일선 복귀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더더욱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대검찰청의 참모들, 이게 전부 다 추미애, 거의 다 추미애 라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참모가 전부 배반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찰총장이었다. 그런데 그 밑에 참모를 내가 쓸 사람, 나의 사람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이렇게 갖다 꼽아놓은 권력의 분신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냐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울분과 배신감에 지금 치를 떨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 내가 내 신념을 밝혀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만약에 입장문을 발표한다면 그건 입장문이 아니고 폭풍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정권을 아주 직격하는 그런 입장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문을 발표 안 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입장문을 만약에 발표한다면은 그 공격 대상은 바로 직격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으로부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윤 총장의 임기지만 그간에 윤 총장이 입장문을 몇 번 밝힐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3번은 밝히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 대신 첫 번째 입장문 밝힐 때는 그 강도가 아마 지축을 흔들 정도로 메가톤급일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지금 윤 총장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이 침묵은 바로 저항의 침묵이고 분노의 침묵이고 또 억누름, 자기 스스로를 갖다 지금 제어 통제하고 있는 그 억누름의 지금 순간일 것입니다. 이 박 장관은 첫 만남부터 모두 윤 총장의 제안을 갖다가 2번 만날 동안에 한 제안을 전부 다 커트했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후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에 윤 총장이 추 전 장관 측근들로 포진된 대검 참모진의 교체만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밑에 있는 매일 아침마다 회의하는 몇 명 안 되는 5명 정도, 여기서 몇 명, 한 4명 정도, 3명 정도가 만약에 애완견이라고, 권력의 애완견, 충견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것만이라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려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신수석 의견마저 패싱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면은 대검 참모부터라도 그래야 일을 할 거니까. 근데 일을 하지 못하게 참모들이 딱 포진하고 있죠. 이종근 투, 또 신성식, 또 누구 누구 뭐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애완견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죠. 누구의 애완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애완견이라 할까요? 아니면은 누구의 애완견이라 할까요? 과거에는 추미애 애완견이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윤 총장은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잔인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최종적인 윤석열을 포위한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대통령이 아닌가. 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말이죠. 그래도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건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재가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딱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박 장관은 신수석의 의견, 민정수석의 의견마저 이렇게 패싱했다는 논란이 이제 불거졌죠. 그리고 이제 과정이 자초지종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신수석은 창피해서 더는 못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까지 표명한 것으로 어저께 확인됐습니다. 신수석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연말 임명한 문재인 정부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입니다. 이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나 친한지 모르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이분이 사정비서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앉혔죠. 먼저 얘기해서 전화해서 좀 우리 같이 해달라. 그래서 신수석은 뭔가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뭐 약속을 했다고 하는 건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속을 깬 사람이 누굴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국 창피해서 더는 못하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던 신수석의 심정은 지금 차 있는 것은 분노, 격분, 폭발 전야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그만둔다면 그 이상의 말들이 많이 연쇄 폭발할 것 같습니다. 신수석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하고 검찰 간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연락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민정수석에 온 분이 바로 신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부터 같이 함께 비서실에 같이 근무했으니까 민정수석도 사정비서관이니까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오랫동안 만난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간간부 인사에도 윤 총장 패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주위의 관측이고 또한 그게 아마 사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 경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사 대상에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주요 보직, 또 일각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1차장 자리에 자신 측근을 갖다 앉히기 위해서 박 장관에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측을 마치 방증이라도 하듯이 현재까지 중간간부 인사 관련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면담 일정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또 윤 총장 또한 원치도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려는 사람하고 나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또 그 마음은 또 결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위간부 인사 때만 해도 윤 총장을 2차례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하고 사진을 또 누가 제공했겠습니까? 검찰에서 제공한 게 아닙니다. 검찰총장이 제공한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어떤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추미애 시즌2라는 말이 괜히 있었겠냐.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추 전 장관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천만에다. 고위간부 인사 때 만남도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었다. 저도 방송에 했습니다. 이건 쇼다라고 했습니다. 생쇼라고 했습니다.
생쇼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윤 총장 순진하게 정말 또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청문회에서 보인 박범계, 소위 이 언론 뉴델리에서 표현한 주범계가 등판한 바로 그기 전 그 사람의 댐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들이 아마 어떻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판단 기준을 삼고 또 그가 형이라고 불렀던 윤석열 총장을 국정감사 때 똑바로 앉아요! 라고 하는 그 불호령에서 어떤 면을 그 사람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캐리케처, 뭐 풍자를 하든지 어떻게 또 대상을 하든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이 그려지는 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인상착의라는 게 생깁니다. 박범계의 인상착의는 어땠을까요? 저는 윤 총장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또 말을 자기 식대로만 갈 것이니까. 어차피 자기 식대로 할 것을 거기에 만나서 사진 찍힐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만나야 되겠다는 윤 총장은 그 검찰 조직을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그랬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윤석열 총장은 당할 것입니다. 아니, 당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경우는 전방위적으로 윤 총장이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총장은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윤 총장은 지금 뭔가 심각한 침묵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는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일체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체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말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수순을 예측하게 합니다. 자, 윤 총장 임기가 실질적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또 뭐 한 6월 달 되면 말이죠. 뭐 차기 검찰총장 뭐 누구 뽑냐 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 스케줄을 윤 총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윤 총장이 들어와서부터 당한 사람 아닙니까? 조국 사건 때부터 청문회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계속 당하고 지금 오늘에 이르렀는데 오늘에 이르는 것도 지난번에 추미애의 역사 과정을 한번 되돌려 보면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그런 고통 속에서 사법부 훌륭한 그 재판장들이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정을 해서 이 윤석열 총장을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윤 총장이 마지막 임기 6개월을 하게 돼 있는데 여권에서는 6개월 이제 힘 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힘은 진작 빠졌습니다. 윤 총장 힘은 작년에 이미 빠졌습니다. 추미애가 진군 나팔을 불 때부터 이미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힘이 빠진 게 아니고요. 국민을 등에 업었습니다. 윤 총장은 힘이 빠진 것 같았어도 실제로 국민은 윤 총장을 업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 힘이 센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권력이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무리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트롱맨이고 제왕인적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재명 보십시오. 벌써 딱 전투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근데 이재명을 또 견제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당대표인 이낙연과 정세균과 임종석까지 586까지 나서가지고 전부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지율이 조금 높으니까. 굳어가는 이거 잘못 굳으면 이거 큰일인데 해서 견제를 하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권력의 분화 현상입니다.
민주당은 곧 분리됩니다. 나누어집니다. 아무리 견고한 176석도 갑자기 나누어지면은 100석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윤 총장이 지금 입장문을 발표한다라는 그런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사람이 참을 때까지 참을 때까지 인내하다가 아무리 견인주의자라도 누르면 누를수록 참다가 폭발하면은 그 폭발은 스프링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까지 더 튀면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위 해일이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입장문으로서 자기가 받고 검찰이 정말 모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당한 검찰, 거기가 검찰 수장으로서 그 상처와 깊은 분노,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의 법치주의의 가치, 이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는 나머지 한 길밖에 더 있습니까?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길. 예, 그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은 바로 그것이 그 순간 입장문 발표할 수가 이 정권은 내인덕의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아무리 권력 가지고 그 권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강하게 펼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새카만 한밤중 밤이란 것은 앞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암흑시대랍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이 작년 7월 23일인가 22일 날 말했던 대로 지금 광풍이 부르는 세대입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 불고 있다. 뭐 바람은 여러 가지 많죠. 폭풍, 태풍, 뭐 순풍, 미풍, 뭐 질풍, 뭐 아주 많죠. 바람. 근데 광풍이란 말 들으면 어쩐지 으시시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광풍에 부는 시대. 그러나 그러면서도 지금 4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새벽녘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의 태양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소위 말해서 성장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한미동맹에 의해서 함께 대한민국이 경제성장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위대한 과거의 대한민국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